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4단계 중급 2의 필기시험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1과부터 8과까지입니다. 총 28문제의 문제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세요. 1번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고향에 있는 가족이 너무 그리운 아버지 무엇에 걸렸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병, 이것을 바로 2번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심장병은 말 그대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심장이 막히거나 이런 혈압이 높거나 할 때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번 백혈병은 피에 우리가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데 백혈구에 문제가 생긴 병이죠. 그다음 눈병은 말 그대로 눈에 문제가 생긴 다래끼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결막염이나 이런 것들을 눈병이라고 합니다. 2번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1번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저출산, 한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죠. 저출산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는, 저가 낮다라는 거고요. 고는 이제 높다라는 거죠. 연령이 높아졌다. 이걸 고령화, 저출산, 아기를 낳지 않는다. 다문화 사회는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고요. 1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건 이제 우리가 가족의 형태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장례식장에 갈 때는 누구에게 줄 조의금을 준비한다. 장례식장에 갈 때 누구한테 조의금을 주느냐? 바로 유족에게 줍니다. 유족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이라는 뜻이고요. 고인의 가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인은 돌아가신 분을 고인이라고 말하죠. 신부는 우리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말하는 그 신부고요. 하객은 결혼식에 온 그 손님을 하객이라고 합니다. 조문객은 장례식장에 가는 손님을 조문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는 손님이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조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4번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은 신라시대의 사찰인데 그 시대의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찰이라는 것은 절을 의미하고요. 신라시대 사찰, 그래서 경주에 있는 이것은 3번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릉은 서울에 있고요. 창덕궁도 서울에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이름 그대로 수원에 있는 성곽을 말합니다.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7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 칠순잔치를 연다. 그래서 칠순잔치와 같은 말은 4번 고희연입니다. 백일잔치는 태어난 지 100일 된 거, 돌잔치는 1년, 회가변은 60살의 생일을 회가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갑이라고 하죠.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인터넷상에서 요즘 뜨고 있는 동영상을 내려받는다. 그래서 내려받는다 영어로 표현하는 거죠. 4번 다운로드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장하다, 세이브, 우리 받아 놓는다는 거죠. 내 공간에. 그리고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공유하다라고 하고요. 전송하는 것은 내가 보내주는 거죠. 7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시오.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오해를 받을 때는 속상해요. 그래서 서투르다. 그래서
서투르다, 서툴러서. 그래서 서투르다의 반대는 익숙하다. 3번입니다. 그래서 낯설다, 이제 반대는 뭐 낯익다. 한국이 낯설다. 이런 표현 쓰겠죠. 한국이 낯설다, 한국이 익숙하다. 이렇게도 반대로도 씁니다. 8번 다음 대화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 8번부터는 이제 문법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면접 시험을 잘 보고 왔어요? 아니요. 너무 긴장하다. 네, 긴장한 결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긴장한 나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9번 다음 대화에서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무인 편의점 알아요? 어제 편의점에 갔는데 주인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나가 신기하죠? 저도 처음 갔을 때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을 했을까? 지금 무인 편의점이라는 것은 무인,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인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편의점에 손님만 있다는 거죠. 주인은 없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있는 줄 알았어요 라는 표현은 그렇게 나는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번 네,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회사 선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에 와서 씻다 전화를 못 받았다. 그래서 집에 와서 씻는 바람에 이거가 원인이 돼서 뒤에 것을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 4번입니다. 씻느라고. 10번은 문제가 쉬운가 보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췄어요. 11번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개 중에서 이제 틀린 것 고르거나 맞는 것 고르는 거. 그래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더니를 구별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떠니 어떠니는 나한테 사용하는 거고 더니는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11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춥더니 내가 아니죠. 그래서 더니를 쓰고요. 안젤라 씨가 어제는 우울해하다. 그래서 이것도 더니 맞습니다. 3번 열심히 공부하더니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 3번의 주어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더니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고요. 이번 시험에 열심히 공부했더니 합격할 수 있었어요 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안젤라 씨가 이번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더니 합격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더니 어떠니를 쓰고요. 나한테는 더니를 쓴다는 거. 그리고 4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생, 다른 사람이죠. 화를 내다. 그래서 화를 내더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더니 어떠니는 나한테, 더니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번 네, 밑줄 친 부분이 이제는 맞는 것. 니은지 모르다. 니은지 모르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로 내는 이유는 뭐냐면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문법인데 얼마나 니은지 모르다 이렇게 쓰는데 뜻은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동사는 는지 모르다. 네, 형용사는 니은지 모르다. 그리고 있다 없다는 는지 모르다. 이렇게 형태가 조금 복잡한 문법이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1번 라흐만 씨가 일을 얼마나 빨리 배우다. 그래서 일을 배우다 동사죠. 그래서 배우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거고요. 아름답다 형용사죠. 그래서 아름다운지 그리고 비읍은 우로 바뀌는 그런 형태 변화를 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이거는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과거 형태죠.
처음 한국어를 배웠을 때 과거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다. 그래서 연습했는지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요즘 이 가수가 얼마나 인기가 많다. 그래서 형용사죠. 그래서 은지 모르다. 이렇게 바꾸어야 맞습니다. 13번도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것도 니은다면서요, 맞아요, 확인할 때 쓰는 그런 문법이죠. 여행을 가다 해서 이것도 네, 동사하고 형용사가, 동사와 형용사가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형태가 달라지면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말체 있잖아요. 그런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다. 그 다음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 그리고 형용사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게 이 문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면서요. 이건 맞고요. 요즘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힘들다면서요. 힘들다 형태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베트남에는 여성의 날이 있다 형용사죠. 왠지 있는다가 맞을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틀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있다면서요가 맞습니다. 요즘 매일 퇴근 후에 요가를 배우다. 그래서 가다 형태처럼 동사고요. 그래서 형태가 없으면 니은,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쓰는 그런 문법의 형태입니다. 다음 문장의 뜻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도 되는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식사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으로 쓰는 게 는한 그것을 는한 식사를 2번이죠. 네, 식사를 하되 식사를 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마세요. 이럴 때 전제하는 것이 돼. 그래서 식사를 하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15번부터는 읽기 문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저는 4년 전에 한국에 온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 한국에 이주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언어에 대한 큰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을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에 이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영어 학원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먼 나라에 두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외로웠지만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한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지식도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한국에 온 데이비드의 이야기이고요. 이주하게 된 배경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주하고 나서 어떻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번 한국 이주 계기와 현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계기 같은 경우는 언어에 대한 큰 관심 때문이었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처음에는 조금 외로웠고 그랬지만 이제 더 좋아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6번 이것도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한국인의 그 생활습관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은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흔히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이들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병이다. 암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역시 기름진 식사, 탄수화물과 소금의 과도한 섭취,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알려주고 있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제 다양한 원인이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것이 이제 이런 생활습관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번 다음 글의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무엇이 전체 가구 수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이것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을 뽑을 수 있다. 이것이 증가함에 따라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채소나 과일 등 소포장된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소포장, 굉장히 작게 포장된 거, 그런 게, 그리고 한국 최근에 전체 가구 수의 약 30%,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 가구를 바로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이제 혼자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고령화, 그래서 독거노인도 수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핵가족은 부모와 미혼의 자녀만 사는 곳을 핵가족이라고 하고요. 대가족은 3대 이상, 또 가족 수가 많은 것을 대가족이라고 하고요. 주말 부부는 그 결혼하고 나서 둘이 이제 둘이 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지? 둘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직장이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부를 주말 부부라고 합니다. 잠깐 휴식이 필요한 시기고요. 잠깐 끊었다가 뒤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